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강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사는 중이에요. 이혼하기 전 제 친구들은 저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에 집안도 별로인 년이 얼굴 하나 반반해서 의사 남편 만나 잘 사는 복받은 년, 부러운 년이라고요. 여러분도 제 친구들처럼 조건 좋은 남자 만나 팔 잡힌 여자들을 보면 부러워하시나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남편의 추악한 뒷모습을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해마다 있는 남편의 의과대학 동문회 초대장을 올해도 어김없이 받았어요. 늘 그렇듯 출퇴근을 하면서 한 번도 우편함을 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올해도 제가 동문회 초대장을 우편함에서 꺼내와 남편에게 주었죠. 당신의 의과대학 동문회 말이야. 올해는 꽤나 크게 행사를 하려나 보네. 장소를 호텔로 빌렸어. 그런데 해마다 동문회 초대장을 부담 없이 받아들던 남편이 올해는 초대장을 받자마자 길길이 뛰는 거예요. 왜 남의 우편함을 맘대로 열어보고 그래? 넌 왜 애가 갈수록 무식해지냐?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죠. 남이라뇨? 무식하다뇨? 평소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남편이 표현한 남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콕 박혀버렸죠. 그리고 무식하다는 단어도 가슴에 콕 박혀버렸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당신한테 온 우편물들 언제는 내가 안 열어봤나? 그리고 나 무식한 거 이제 알았어?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왜 그래? 지금 시비 거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시간 남아 도는 거야? 심심한 거야? 하여튼 한마디를 안 줘요. 무식한 것들은 꼭 말로 이기려고 그래. 뭐라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비아냥거리면서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아주 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간 방문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무식하다고? 왜? 내가 대학 안 나와서? 그럼 넌 대학 나와서 그러고 사냐? 나중에 보자. 무식하다고 날 비아냥거리는 사람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당신 꼭 지켜볼 거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 분노하는 가슴을 달래며 남편에게 온 의과대학 동문회 초대장을 보고 동문회 날짜와 시간을 제 달력에 표시해두었죠. 그리고 동문회 몇 주 전부터 얼굴 마사지 받고 머리 모양도 새로 하고 화장품도 새로 바꿔보고 올해는 큰맘 먹고 원피스 정장 한 벌에 그에 맞는 구두까지 세트로 샀죠. 왠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건 뒤에서 천천히 얘기할게요. 그리고 부부 동반 의과대학 동문회 날. 저는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나름 한껏 꾸미고 풀 세팅을 마쳤죠. 제가 인물이 좀 있어서 조금만 꾸며도 티가 엄청 나는 편이죠. 나름 제 모습에 만족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나서는데 남편이 파자마 발음으로 서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어디가? 어디라니? 당신은 아직 준비 안 했어? 준비라니? 왜? 무슨 일인데? 이 사람이 정말 모르나? 저는 답답해서 물었죠. 오늘 자기 의과대학 동문회 날이잖아. 몰랐어? 정말로?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말투로 나 안 가. 넌 안 갈 건데? 이러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지 저는 정말로 남편의 마음을 몰라서 왜? 당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묻자 남편은 투덜거리며 답했어요. 의과대학 동문회 가봐야 뭐 있어. 환자가 많아지기래 병원 매출이 오르기래. 내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돼. 이제 나도 그런 자리 가서 얼굴 도장 찍는 바보 같은 집 피곤해. 그럴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할 거야. 언제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의학계 얘기도 듣고 좋다며. 인맥관리에는 대학 동문 활용하는 게 기본이라며. 그러지 말고 어서 준비해.
괜히 안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왕 가는 거 행사 전에 가서 한 바퀴 돌며 동료들하고 인사하면 좋지 뭘. 올해는 행사도 호텔에서 하니까 볼만할 것 같은데? 그러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는 윽박지르듯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참견하지 마. 하면서 투덜투덜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내뱉은 말과 행동으로 봐서는 정말 동창회에 가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런 남편의 행동에 저는 은근 화가 났어요. 오늘을 위해서 마사지도 받고 옷도 사고 구두도 샀고 또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진즉에 안 간다고 말하지. 다 준비하고 나니까 안 간다고 말하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가자는 말 없으면 안 가는 거지. 혼자서 난리 쳐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기분이 너무나 상해서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뭐라고? 당신 예전 생각 안 나?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간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간다잖아. 가기 싫다는 사람 이제 억지로 안 끌고 나가겠다는데 왜 들들 볶아? 소원대로 해줬잖아. 해줘도 뭐라고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 문을 꽝 닫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남편이 들어간 서재에 대고 저는 한 해도 안 빼고 잘만 참석하더구만. 대체 왜 기분이 상한 건데? 대체 이유가 뭔데? 서재에 있는 남편이 들리게 꽤나 큰 목소리로 말을 했건만 서재로 들어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서재에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녁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갔다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큰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당연히 물었죠. 그 쇼핑백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는 길에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려고. 남편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옷은 소중히 관리해서 세탁 드라이클리닝은 직접 맡기고 찾아오기까지 하죠. 그렇게 남편은 나가버렸고 저만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한껏 치장했는데 동문회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올해 열리는 남편의 의과대학 동문회에서 친구인 하영이를 볼 수 있을 줄 알았고 또 한국 들어온 하영이도 곧 동문회 열리니까 거기서 보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잖아요. 남편은 제가 그간 자신의 의과대학 동문회를 강아지 마냥 졸졸 따라만 다닌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제게도 친한 의사 부인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바로 하영이라는 친구랍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의사인 남편이 고졸인 저와 결혼한 이유는 저를 첫눈에 보고 반했기 때문이에요. 20대 초반, 저는 제가 봐도 무지무지 이뻤어요. 서울 강남과 이태원 거리에서 몇 번 길거리 캐스팅 제안도 받은 적 있고 주변에서 연예계로 진출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연예인은 타고난 끼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끼가 없는 것 같아서 거절을 했죠. 그리고 저를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저는 남편이 의대생이라는 것에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극심한 애정 공세에 넘어가 사귀게 되었죠. 지금이야 남편과 저는 서로 원수 같은 사이지만 그때 남편은 저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저 아니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남편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던 해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아무튼 남편의 의과대학 동문회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의사 부인들이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저를 가만뒀겠어요? 이곳에서 만난 몇 명의 의사 부인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는 다달이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저를 손절해버리더군요.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안주를 삼아 이야기하고 저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저 보란 듯이 보여줬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 의사 부인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남편 의과대학 동문회 모임이 또 있었어요. 그날 한 부인이 와인잔을 들고 혼자서 홀짝거리며 마시더니
갑자기 휘청대는 거예요. 와인에 취한 건지 아니면 잠시 빈혈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비틀거리다가 그만 와인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자신의 원피스에 쏟아버렸지 뭐예요. 순간 하얀 원피스에 레드와인 물이 마치 피처럼 번졌죠. 주변에 저를 비롯해 한때 의사 부인 모임을 함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서 비틀거리는 부인을 도와주려고 하질 않더군요. 팔짱을 떡 낀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말들을 쉽게 하고만 있었어요. 저 여자 교양 없는 건 진즉에 내가 알아봤지. 아니, 꼭 이 자리에서 와인을 비틀거릴 정도로 마셔야 할까요? 어쩐지 저 여자 처음 볼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고 구경꾼이 되어 수군거리고만 있더군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인을 보기 전에 돕고 싶었어요. 제가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아직 코트를 입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입고 있던 제 코트를 벗어 부인의 등에 걸쳐 앞을 여며줬어요. 그리고 부축하고서는 도와드릴게요. 같이 화장실로 가요. 일단 닦아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이 부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죠. 다행히 더 많은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부인은 저를 너무나도 고마워했죠. 고마워요. 제가 빈혈이 좀 있어서 오늘처럼 순간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컨디션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하필 오늘 그랬네요. 저는 부인을 안심시켜줬어요. 이 정도 얘기를 천만 다행이에요. 기절이라도 했어봐요. 일이 더 커졌죠. 정말 속상해요. 차라리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잠시 정신줄을 놨다가 정신을 차리는데 부인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김하영이라고 해요. 전 은미 씨 알고 있었어요. 저를요? 어떡해요? 은미 씨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 의대 동문회 부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은미 씨 미워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은미 씨처럼 학벌 때문에 꽤나 무시당하고 있거든요. 은미 씨처럼 전 고졸은 아니지만 다른 의사 부인들처럼 서울에 내놓으라는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지방대학 체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했어요. 하영 씨와 저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보고 웃어버렸죠.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하영 씨와 전 친해졌고 따로 연락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인연이더군요. 하루는 하영 씨와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다 집에 들어왔죠. 남편이 누구를 만났냐고 묻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남편의 의대 동문회에서 만난 의사 부인하고 차를 마셨다고 했죠. 하영 씨 남편이 자기랑 같은 학번이라는데? 새로 생긴 대형 쇼핑몰에 정형외과 있잖아. 그 전문의가 남편이래. 그 사람은 어때? 하영 씨처럼 화통해? 난 하영 씨랑 잘 통하는데 당신은 하영 씨 남편이랑 어때? 괜찮으면 다음에 부부 동반해서 만나자.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 그 자식 마누라랑 어쨌다고? 그 자식 양아치야. 뭐? 왜 양아치야?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쇼핑몰 병원 자리 있지. 그 병원 자리에 들어간 자식이 바로 그 자식이라고. 근데 네가 그 자식 마누라랑 어쩌고 저째? 내가 정형외과 개업한다는 소문 들었으면서 뻔뻔하게 같은 해 그것도 내가 찜해둔 자리에 개업을 하냐? 뻔한 이 동네에서. 그래서 따졌지? 그 자리 내가 먼저 찜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난 부동산 사장님께 구두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괜찮다고 했을 뿐이래. 자신은 계약서에 먼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동산 사장님 말이 그 자리 보고 간 의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일단 통화를 하시라고 하고 계약서를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참, 그때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아무튼 난 그 자식 영원히 안 볼 거니까 너도 그 자식 마누라 다시는 만나지 마. 하영 씨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우리 남편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부동산에서 상담받고 긍정적으로만 답을 했대. 그런데 우리 남편은 상가를 둘러보고 그날 바로 계약금을 줘버린 거지. 본인이 확실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남편은 그러더라고. 남편이 찝찝해서 부동산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확실하게 그때 상황을 말하라고 했다는 거야. 서로 뭔가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막무가내로 자기가 먼저 찜을 했다는데 그건 아니지. 그럼 계약금을 우선 걸든가. 마음으로만 먼저 찜을 했다는 건 그건 아니야. 우리 남편도 그때 일이 너무 불쾌하다면서 은미 씨랑 만나지 말래. 괜히 친하게 지냈다가 무슨 말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나. 하지만 하영 씨와 저는 남편들을 제쳐두고 조조 영화도 보고 브런치도 먹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남편과 관련된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우리가 서로 만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영 씨 아들이 유학을 가게 되었죠. 하영 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남편과 아들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꽤나 오래 장거리 부부로 살았죠. 그러다 올해 하영 씨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다시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따로 한번 자리를 가지려다가 마침 곧 남편들의 의과대학 동문회가 있으니 그날 얼굴을 보자고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니 일단 혼자서 저녁을 먹은 뒤에 천천히 하영 씨에게 동문회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참이었죠. 그런데 마침 하영 씨한테 문자가 오더군요. 자기 바쁜 일 있어? 남편만 오고 자기는 안 왔더라? 뭐야, 얼굴 보기로 해놓고. 오랜만에 자기 얼굴 보려고 막 설렜는데 아쉽다. 하영 씨의 문자 내용에 저는 황당할 뿐이었죠. 동문회 자리에 안 간다더니 남편이 혼자 그 자리에 왔다고요? 하영 씨가 다른 사람을 내 남편으로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열이 오를 대로 올라서 동문회가 한참 열리고 있을 호텔로 쏜살같이 달려갔죠. 정말이더군요. 남편은 동문회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당황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당황할 사람이 남편인가요? 전가요? 당연히 저 아닌가요?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따져 물었죠. 친구하고 한잔 한다는 게 의과대학 동문회에서 한잔한다는 얘기였어? 저는 비꼬듯 남편에게 물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렸어요. 저는 한마디 더 던졌죠. 세탁소 간다더니 여기 입고 올 양복을 쇼핑백 안에 담아온 거야? 그렇게 날 속인 거야? 이유가 뭔데? 이유나 좀 알자. 그러자 저희 부부를 본 아는 의사 한 분이 말을 건네오더군요. 부인은 못 온다더니 그게 아니라 부부가 각자 오셨나 봐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 표정이 돌변해서는 세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서는 어머, 당신 모임 있다고 바빠서 안 온다더니 어떻게 시간 냈네? 잘 왔어. 시간 내줘서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와, 남편 말을 듣는데 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열이 팍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해버렸어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동문회 가자고 했을 땐 거기 간다고 해서 콩고물이 떨어지냐? 일생에 도움을 안 준다 하더니만 뭐? 사람들한테는 내가 모임이 있어서 여기 안 온다고 했다고? 그 얼굴로 나한테 지금 고맙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내뱉었는데도 제 머리끝까지 올라온 열이 식지를 않더군요. 본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 잠깐 좀 나와봐 하고 남편을 로비 한쪽 구석으로 불러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따져 물었어요. 당신 뭐야? 오늘 이 행동 뭐냐고. 왜 동문회 안 간다더니 여기 이 자리에 버젓이 와 있는 건데? 대체 무슨 꿍꿍이야? 내가 부끄러워? 그래서 그런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이 무슨 답을 할까 정말 궁금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어디서 고졸 주제가 수준 떨어지게 의사 남편 동문 모임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와.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 의사 부인 모임에서 당신 따당하는 거? 그래서 내가 늦게라도 대학 가라고 했잖아. 이제는 낄 자리 안 낄 자리 제발 좀 분간 좀 하라고. 주제 파악하고 살라는 말이야. 사실 남편이 저한테 대학 입학을 해마다 권유했었어요. 당신 공부 못해서 대학 안 간 거 아니잖아. 장인어른 사업 망하고 아픈 엄마 돌보고 어린 동생들 학교 보내느라 돈 벌려고 취직해서 대학 진학 포기한 거잖아. 당신 희생으로 남동생은 한의사에 여동생은 약사 됐으면 이제 당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늦지 않았어.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당신 하고 싶은 공부 시작해.
뭐가 걱정이야. 돈 잘 버는 의사 남편 두고. 그렇게 최근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대학 가라고 권유했어요. 학원 다니기 쑥스러우면 인터넷 강의 어때? 요즘은 인강으로 입시 준비한다던데? 아참, 노트북 하나 사줄까? 지금 당장 사러 가자. 됐다고, 안 한다고. 이제 와서 무슨 대학을 가라고 그래? 하고 싶은 공부도 없는데 무작정 간판 따려고 대학 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난. 넌 남편이 그거 하나 해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냐? 나 같으면 벌써 해주고 남았겠다. 한 번만 더 그래봐. 그땐 진짜 화낸다. 아참, 이런 방법도 있다더라. 우리 때하고는 달라서 수능 안 보고 고등학교 성적만으로도 가는 학과가 있대. 내가 그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그렇게 하자. 남편 얘기를 듣다 못해서 당신 대체 왜 그래? 대학 졸업장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남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대학 가길 원했어요. 순진한 전 남편이 정말 저를 생각해서 대학 입학을 권유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라는 직업인데 그 부인은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이라는 게 쪽팔렸다는 거죠.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콩깍지가 한풀 벗겨지다 보니 그런 게 눈에 들어온 모양이에요.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너무나 열이 받아서 오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동문 모임에 왔다는 사실에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동문회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제 얼굴은 갱년기 여자처럼 얼굴빛이 거의 홍당무가 되어 있는데 더 열받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 뭐예요. 글쎄 남편이 연회장 단상에 올라가서 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사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남편이 하는 연설 내용을 듣고 있는데 하영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자기 남편 멋지다. 정말 대단해. 우리 남편은 아직 저 단상에도 안 올라가 봤는데. 하영 씨는 진심이었지만 저는 남편을 비꼬듯 대답했어요. 그러네. 아주 대단하시네. 내 남편한테 저런 대담함이 있는 줄 난 오늘 처음 알았네. 하면서 남편의 연설 내용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내용의 주 핵심은 이거더군요. 간혹 진료비 조작이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의사들에게 양심을 지키라고 경고한다고요.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라고요. 하영 씨는 남편의 연설을 듣고서 감동하는 듯 보였어요. 자기 남편 연설 내용 너무 좋다. 아, 의사가 그래야지. 참, 그러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예전에 저런 내용으로 신문에 기고한 적도 있었잖아. 우리 남편이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하영 씨 말에 고개만 끄덕여 주었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남편의 연설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양심은 쌈 싸먹은 지 오래이신 의사 양반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랍니까? 저는 제 남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저 깊은 속 큰 창자, 작은 창자, 췌장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축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남편에게 바통 터치라도 하듯이 저는 당당하게 사회자의 호명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잠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제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주세요. 제 등장에 내빈들은 웅성거렸고 사회자는 제 등장을 그저 유머로 받아치더군요. 당연히 이야기 들어드리겠습니다. 단상에 당당하게 나오신 이분처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의사나 가족분들은 누구나 나오셔서 한 말씀씩 하셔도 됩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내빈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이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저에게 시간을 주더군요. 저는 앞뒤 계산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축사를 하신 의사분 정말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묻고 싶어요.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본인은 실천하는 의사인지요. 의사들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유혹을 끝내 거절하는 의사가 있고 어떤 의사는 현실과 타협을 해버리죠. 저는 현실과 타협한 의사를 알고 있어요.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의 양심과 도덕과 책임을 논하시던 분이 바로 현실과 타협해서 진료비를 조작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분이세요. 단상에서 바라보니 몇 명의 의사들은 정말 그래?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몇 명의 의사들은 아무런 말 없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재밌네 하는 얼굴로 저를 그냥 쳐다만 보더군요. 그리고 저만치에서 남편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저는 본체만치 했어요. 사회자는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닌 걸 눈치채고서 저를 막으려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오늘 준비된 분들만 단상에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자는 제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더 세게 마이크를 움켜잡았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서 말씀하신 의사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자신의 병원에서 뒷돈 받고 허위 진단서 끊어주는 의사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놓고서 자신은 정작 백설기처럼 깨끗한 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기어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려와. 당장 내려와. 네가 뭘 한다고 거기서 떠들어? 주제 파악이나 하고서 떠들어. 어디서 자격도 없는 게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짓거리는데?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에 쥐고 있는 마이크를 뺏어 들고는 여러분, 지금 제 아내가 술이 들어가서 취했나 봅니다. 남편이 단상으로 올라오더군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 큰 목소리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했죠. 여러분, 이 사람 지금 면허 정지입니다. 뒷돈 받고 진단서 발급해줬는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결국 남편에게 마이크를 뺏기고 말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하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요즘 제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울증에 피해 망상에 사실도 아닌 일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제 아내는 한때 소설가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단에 노크를 했지만 등단이 어려워지자 소설 속의 이야기를 마치 현실인 양 저렇게... 제가 의사니 아내를 치료할 겁니다. 그러니 방금 아내가 한 얘기에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남편의 변명에 콧방귀가 나오더군요. 제가 언제 소설을 썼고 무슨 소설 지망생이었단 말이에요. 참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이구나. 저는 또 한 번 남편의 강점이자 약점에 인정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의사 면허정지 당한 사연을 좀 더 해볼게요. 남편은 현재 면허정지를 당하고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의사는 면허정지를 당하더라도 대진의로 병원 운영은 가능하니까요. 부끄러움은 아는지 동료 의사들에게는 차마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더군요. 내가 요즘 의사로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서 대진의를 고용했어. 좀 쉬면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이참에 논문도 좀 준비하려고. 좀 쉬었다가도 누가 뭐래. 늦지 않았다고 봐. 남편의 병원은 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언제부턴가 환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보호자들 얘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건성건성 진료를 했죠. 그러니 어떤 환자와 보호자가 남편 병원을 다시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쫙 퍼질 수밖에요. 남편이 불친절한 것도 불친절한 거지만 수술 이력도 별로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의료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건너편에 경쟁병원인 정형외과가 개원을 해버린 거예요. 정형외과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새로 생긴 정형외과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읽고 질문에도 충분히 답을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새로 개업한 병원으로 환자를 뺏길 수밖에요. 게다가 남편이 뒷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줘버린 거예요.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거죠. 이 일은 이래요. 어느 날 30대 젊은 여자 환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환자와 편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환자 말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보험회사 직원인데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래요. 남편에게 뒷돈을 챙겨줄 테니 허위 진단서를 떼달라고요. 처음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아들였는데 자꾸 여자 환자가 권유를 하니 한번 드러나보자 한 거죠. 여자 환자가 처음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했죠. 하지만 2번, 3번 제안을 했을 때 끝내 그 유혹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결국 남편은 뒷돈을 받아 챙겼고 여자 환자는 의사인 남편의 진단서 덕분에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돼버린 거죠. 여기까지는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에게 막 화를 냈어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안전하다니까. 안전하니까 내가 한 거라고. 염려 붙들어 매셔. 그런데 뒤탈이 생겨버린 거죠. 이 여자 환자의 남자친구인 보험회사 직원이 주식과 코인까지 손을 대다가 빚더미에 나앉아버린 거죠. 여자는 알거지가 된 남자친구와 바로 이별 선언을 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열이 받은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어차피 자기 인생이 망했으니 전 여자친구 인생도 망쳐버리자 한 거죠. 전 여자친구가 허위 진단서로 받고 보험금을 타먹은 걸 보험사 직원으로서 적발하고 고발해버린 겁니다. 경찰 수사는 남편에게까지 오고 말았죠. 남편은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이거 뭐야? 안전하다면서, 안전장치 해뒀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는데? 그런데 이런 여자아이들이 보통이겠어요? 아저씨, 나한테 뒷돈 받아놓고선 마치 그냥 일한 것처럼 말하네? 그래서 남편은 망해버린 거죠. 2 젊은 친구들의 농간에 남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남편은 이 일이 터지고 난 후에 부랴부랴 지인을 동원해서 변호사를 사서 일을 처리했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남편은 면허 정지 처분 기간 동안은 의료 행위를 못하지만 운영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대신 환자 진료를 해주는 대진이를 고용해서 환자 진료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병원 운영만 관여를 하게 되었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남편은 의사로서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겁니다. 이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숨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 앞에 가꾸시는 텃밭에 고추랑 가지랑 오이가 많이 자랐다면서 와서 따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한달음에 시댁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와 둘이서 텃밭에 있는 야채들을 따는데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보통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핸드폰을 받으시는데 그날따라 제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그런데 하필 저를 피해 나가 전화를 받는 위치에서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가짜 진단서 해주면 처벌받는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아들을 붙잡고 내가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부탁한 거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부탁한 거니까 뒤탈 없이 해야 해.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 역시 세상 무서운지 모르더군요. 또 사달이 나겠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은 더 이어졌어요. 네 딸이 사위한테 맞은 거 전치 12주 나오게 우리 아들이 뻥친 거야. 어떻게든 위자료 많이 받고 이혼만 하면 되잖아. 다시 말하지만 네 딸 입당속 잘 시켜. 우리 아들은 뭐 들통나면 지금 내 아들 병원에서 대신 진료하는 의사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하더라. 그래도 들통 안 나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안 그래? 참, 나한테 약속한 돈 빨리 내 통장으로 송금해줘. 시어머니는 할 말을 다 하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더군요. 그 모습이 그림자로 보이더군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10kg 비료를 어깨에 들쳐매고 시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니, 비료 이걸로 사용하면 되나요? 그래, 맞다. 이제 농사꾼 다 됐네. 제법이야.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제가 열심히 일하자 시어머니는 마음을 조금 놓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친구분하고 한 얘기를 듣고서 남편이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으면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켜나가면서 의사라는 본분을 죽기 전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도 자신의 인생을 쉽게 망가뜨리려 하는지 저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도 아니고 의사 면허 정지를 당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의 불법에는 가담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시어머니 부탁이라고 해도 말이죠. 하루아침에 몇 억을 손안에 쥐어준다고 해도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일을 알고 난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투덜거리더군요. 사위가 힘들면 저갓집에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말이야. 나는 참 복도 없어요. 돈 있는 장인도 없고 장모도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너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말고 병원에 나와서 청소라도 해. 청소비라도 절약해보자. 남편의 말 끝에 그만 제 손이 남편의 머리 위로 올라갈 뻔했어요. 그냥 콱 한 대 쥐어박아 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아주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남편의 말에 답을 했죠. 알았어. 당신 병원 청소 오늘부터 내가 할게. 아주 깨끗하게 안방처럼 할게. 저는 단박에 오케이 했죠.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병원 청소를 하면서 서류들을 보려고 했던 거죠. 저는 신혼 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그때 남편이 개인 병원을 열기 전인데 만약 남편이 개인 병원을 열게 되면 제가 뭔가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놓았던 거죠. 그리고 병원을 처음 개원했을 때 병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데스크 업무를 봤었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를 케어하느라 병원 일에 손을 떼버린 거죠. 그래서 전 웬만한 병원 서류는 낯설어 하지 않고 볼 줄 알죠. 전 주말에 남편 병원에 청소를 하러 갔다가 시어머니가 말했던 환자의 허위 진단서를 찾아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서류가 번듯하게 있더군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남편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런 일을 한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더욱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 있는 의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뒷돈을 챙기는 남편의 이중성을요. 저는 이런 남편에 대해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이렇게 남편을 방치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에 가담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들더군요. 저는 병원 데스크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해뒀어요. 사실 전 봄이 오는 3월에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3월에 제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거든요.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요. 사실 이번 남편 의대 동문회에 가려고 옷도 사고 마사지를 받은 것도 이런 의미였어요. 마지막으로 참석할 모임을 제 나름대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었거든요. 이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일을 수월하게 척척 도와주네요. 사실 동문회 연회장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니 저도 갚아준 거죠. 남편이 중간에 제 마이크를 뺏어서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저는 사회자에게 마이크 하나를 더 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는 제 말을 이어갔어요. 제 마이크를 뺏으려는 남편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저는 미주알 고주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모두 다 말해버렸죠. 그리고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남편을 신고할 계획이라는 것도요. 증거가 확실하니 남편을 이 문제로 고소하면 이길 자신도 있다고요. 남편이 절 고소해봤자 허위사실로는 고소 못하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고 명예훼손도 저처럼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도 고소 못할 거라고 했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라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듣던 의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허위 진단서를 끊어주는 의사들을 경멸한다면서 신문 칼럼도 쓰고 단상에서 연설도 하던 남편이 그런 추악스러운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게다가 지금 그런 이유로 병원에 대진의를 쓴다는 것에 놀랬고요. 그런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되었으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제 말이 다 끝나자 의사들은 저에게 갈채를 보냈어요. 남편은 아니라며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라고 칭했지만 아무도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제 탓을 하기 바빴어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 주제에 의사 부인 만들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개망신을 줘? 그래, 어디 널 내가 가만 둘 줄 알아? 두고 봐.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비웃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완전 열받은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보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결국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허위 진단서 조작이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되다 보니 의료법 위반으로 결국 의사 면허는 취소가 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자업자득 아닌가요? 후회를 한들 의사 면허증은 돌아올 수가 없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제는 제 삶도 어느 정도 정돈이 되었어요. 제 아들은 남편이 한 일을 알고서 충격을 받아 남편과 의절을 한 상태예요. 아들은 아빠가 의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실망감이 오죽했겠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의사들이 면허 취소를 당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한 번 잘못한 걸로는 면허 정리 수준으로 조금 당하고 마는 건데 남편은 면허 정지 기간에 또 불법인 일을 했으니 취소까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들이 그런 아빠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 일에 아내인 나는 눈을 감아야 했을까? 그럼 지금 남편도 의사를 하고 나는 의사의 아내로서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고 그럼 나도 편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끝내 콧방귀를 뀌어버리죠. 생각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와 사느니 뱃속 편하게 2다리 쭉 뻗고 살란다. 이렇게요. 저도 이제 아들을 대학 보냈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제 인생을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 뭐예요? 웬 중년 남자가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거지 같은 등산복 차림으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읽지도 않고 바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전단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 앞에서 양복 입은 신사분이 한 명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사람 좀 봐가면서 전단지 주라고요. 이거 학원 전단지예요. 영어 수학 전문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전단지인데 노인분들을 왜 주냐고요? 안 본다고 일을 이따위로 할 거예요? 그러자 전단지를 나눠주는 남자가 그러더군요. 중고등학생은 저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손자 손녀 가져다 주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노인분들이 이거 가져다가 손자 손녀 줄 것 같아요? 손자 손녀가 있으리라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일하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그러자 전단지를 나눠주던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러게 전단지 나눠주는 일 말고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게 해주세요. 제가 한때 수학 좀 했다고요. 웃기는 소리 말고 얼른 손에 있는 전단지만 돌리고 가요. 전단지 보낼 사람 한 명 보내달라고 했더니 소개소에서 웬 이상한 사람을 보내준 거야. 당신 다시는 우리 학원 알바 오지 마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의사야. 의사였다고. 전직 정형외과 의사. 신사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코웃음을 짓더군요. 누가 그걸 믿어. 아이씨, 이 사람이 시간 없어 죽겠는데 골든타임 다 놓치게 하네. 쉰소리 그만하고 여기 교복 입은 학생들 지나가기 전에 얼른 전단지 다 돌리고 가요. 저기 학원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헛짓하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이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서는 애원하더군요. 원장님, 저한테 기회 좀 주세요. 제가 수학만큼은 잘한다니까요. 아직도 미분 적분은 눈 감고도 풀어요. 제발요. 전 남편이 그렇게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부탁하는데 신사가 발을 툭툭 터는 바람에 전 남편이 바닥으로 꽈당하고 넘어졌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안쓰러워하더군요. 신사는 가버리고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줍더군요. 그러다 하필 저와 두 눈이 마주쳐버렸죠. 그냥 가려다가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 귀하고 힘들게 딴 의사면허 취소당했냐? 꼴 좋다 하고 가려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그러게. 대학 안 나온 고졸인 나도 아는데 의과대학을 나온 당신은 왜 몰랐니?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딱 하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이 저에게 은미야, 이거 한 장 받아줄래? 하면서 제 손에 전단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요. 야, 내 아들 대학 다녀. 중고등 입시학원 전단지는 너나 가져.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가든가 말든가 해. 하면서 저는 전 남편 얼굴에 전단지를 던지고 돌아섰죠. 전 남편이 절 부르더군요. 은미야, 잠깐만. 순간 걸음을 멈춰 섰어요. 대체 이 인간이 또 뭐라고 하려나 싶더군요. 나 밥 좀 사주라. 아니, 그러지 말고 나 10만 원만 주라. 여유 있으면 더 주고. 저는 뒤돌아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이 절 보고서 웃고 있더군요. 전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고는 제 핸드백 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야, 이거 가지고 편의점 가서 500ml 생수 한 병 사서 마셔. 그리고 생수 원샷하고 속 차려, 이 모자란 인간아. 하고 와버렸죠. 좀 찝찝한 면도 있었지만 나름 통쾌하더군요. 주변에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제 남편도 그랬잖아요. 앞서는 최고 정의로운 의사인 것처럼 하더니 뒤에서는 진료비를 조작하질 않나, 뒷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떼주질 않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죠. 혹시 이렇게 뒤로 호박씩 가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만 시간을 내서 자신의 뒷모습을 봐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에 대한 대가들이 따르더라고요. 제 남편의 이야기가 남들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 이제 그 누구의 부인이 아닌 오롯이 제 이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찾아와서 제 사연 남길게요. 감사합니다.